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19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모처럼 시장이 뭐 대형주, 소형주 할 것 없이 굉장히 좋은 어떤 장세가 됐습니다. 미국의 장이 이제 뭐 굉장히 강했던 건 아닌데, 오늘 뭐 장중에 이제 선물 시장 비롯해가지고 또 이제 코스닥의 외국인과 기관의 쌍뿌리 대량 순매수 이런 부분들이 훈풍을 좀 만들어낸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오랜만에 또 이제 성장주 중심이었던 강세장, 2차 전지 또 바이오 또 오늘 뭐 반도체 쪽에 이제 굉장히 또 큰 호재가 있었죠. 뭐 그런 부분들이 반도체 주들도 뭐 8% 9%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으로 좀 만들어졌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뭐랄까요, 좀 엄청난 어떤 나락으로 가는 그런 장세는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바닥권에서는 종목도 그렇습니다. 지수도 그렇지만 계속 이제 투매를 유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공포심에 전저점을 닫는 형태, 전저점을 깰 것 같은 그런 형태들을 항상 만들어내요. 예, 그때 이제 많은 투자들이 이제 투매에 동참한다든지 주식 투자를 포기한다든지 이런 어떤 감정이 이제 휩싸이는데, 그런 어떤 구간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멘탈을 또 같이 다지는 그런 스터디도 이제 계속 제가 해드리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또 이제 바닥을 턴하는 그런 모습들이 뭐 반복되는 거죠. 예, 그래프로 이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여기서 이렇게 또 갈 때 가장 감정이 격화되고 두려움에 휩싸이는데, 이게 또 다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또 올라가거든요. 예, 이런 게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물량들이 이 구간 동안 물량들이 대중의 물량들이 소수자의 손에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갈 때쯤 턴을 하는 움직임들이 본격화되거든요. 이게 항상 반복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의 원리에 입각한 그런 얘기들, 그리고 멘탈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차차 이제 시장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요, 그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슈팅을 날려주고 시세를 날려주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단기 수급이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매집이 완료된 종목 순으로 상한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플레주들의 어떤 향연이 좀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단기 수급에 의거한 어떤 트레이딩 전략도 굉장히 괜찮고, 수익을 내기에 또 이제 묵직하게 또 이제 반도체 이런 어떤 상승세를 내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씨를 뿌리듯이 바이오주들의 어떤 저점대를 계속 이제 물량을 모아가는 어떤 전략이라든지, 2차 전지라면 장기로 이제 투자한다면 굉장히 괜찮은 그런 흐름을 내는 종목들을 꾹 쥐고 있는다든지, 뭐 이런 어떤 자신의 어떤 기준과 어떤 전략에 입각해서 이제 투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가지 어떤 전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선택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시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지수, 코스피 지수는 0.95% 상승해서 2718포인트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이 조금 늘었네요. 한 9.7조니까 10조 정도. 상승 종목 수가 605종목. 압도적으로 이제 많았죠. 오늘 코스닥도 1.4% 상승이니까 꽤나 이제 상승했고, 931포인트, 7.7조니까 평균 정도. 그리고 상승 종목 수 970종목으로 하락 종목 수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수급도 괜찮았어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00억 순매수, 기관이 많이 샀네요. 3,300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지금 오늘 외국인이 1,800억, 기관이 1,600억 쌍거리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시장에서 2,400 계약을 순매수하면서 오늘 수급 구도는 완전히 다 좋았네요.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 어제 미국 시장은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뭐 일단 유럽장이 휴장인 관계로 큰 등락을 좀 보이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 해외 시장에서 좀 최근에 중요한 동향은 제가 이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게 돼지고기 가격이라든지, 또 이제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밀 가격, 그리고 대두 또다시 상승하는 흐름 나오네요. 옥수수는 신고가를 내는 흐름을 냈습니다. 쌀 가격도 굉장히 강한 어떤 형태를 전고 좀 돌파하는 흐름들, 귀리라든지 대두유 같은 것도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인플레 자체가 쉽게 지금 꺾이는 흐름이 아니라는 걸 좀 얘기해주고 있고요.
결국 미국에 있는 이 농업 관련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도 엄청난 강세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체크해드리면요, 모자이크, 이제 다 이제 비료 농업 관련된 기업인데 엄청나죠? 이제 국내에 있는 이제 많은 큰손 투자자들이 결국 이제 미국의 이런 어떤 농업 관련된 기업들의 추세적인 어떤 강세에 기반해서 국내 이제 그런 기업들을 또 매집하죠. 물량 저가로 물량을 매집해서 지금 한 종목씩 돌아가면서 상한가를 날려버리는 그런 시장의 어떤 향연이 좀 펼쳐지고 있고요. 뭐 디어라든지 보시면 추세적인 강세를 계속 이어져야죠. 번지, 아처, 크로고 다 이제 엄청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글로벌 시장 전체가 지금 그 인플레 기반된 그런 어떤 기업들의 수혜주가 가장 강한 어떤 흐름을 좀 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유가도 지금 뭐 쉽게 잘 안 꺾이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 이제 셰일 오일의 어떤 책으로 이제 승인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은 조금 안정화되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뭐 채굴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공급이 늘어나기까지는 어쨌든 조금 불안정하고 또 비우호적인 그런 어떤 인플레 환경은 유가에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 환경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여기에 기반해서 국내 시장에서도 그런 관련된 기업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오늘 이제 등락률 상위를 보면요. 오늘은 뭐 지수가 지금 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니까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별 흐름이 이제 보다 더 중요한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전략보다 종목 전략으로 들어가신다면 지금 상당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한일사료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단기 수급이 붙어가지고 이제 치는 거예요. 오늘 이지바이오 같은 종목은 또 첫 상한가를 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량한 기업들이에요, 사실. 뭐 정말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기업이 테마성으로만 탁 하는 것도 아니고, 이지홀딩스 이제 이지그룹의 이제 홀딩스 쪽이죠. 뭐 이런 기업들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계열사를 들고 있습니다. 뭐 육가공부터 해가지고 그런 업체들을 쫙 이제 끼고 있으면서 미국에 있는 또 이제 업체까지 인수하면 사료 이제 비료 업체까지 인수하면서 결국 이제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그런 어떤 기업인데 뭐 오를 수 있는 상승할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었잖아요. 수년간 이런 농업이라든지 비료 관련된 기업들이. 근데 이 인플레 환경 하에서 이런 기업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수급이 이제 굉장히 세게 몰아치고 있는 거죠. 대한제나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상한가 이어서 오늘도 이제 20% 상승인데 뭐 연속해서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가 터지면 사실상 제 기준상으로는 신규 접근은 좀 부담스러운 어떤 영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상한가가 지금 몇 종목입니까? 6종목. 우선주 제외하면 5종목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는 지금 개별주 장세의 어떤 지금 본 게임으로 좀 들어가는 형태가 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노난 시장이다 거의. 그렇게 좀 제가 볼 때는 해석이 되고요. 뭐 대주산업 이런 것들처럼 강세를 띠는 농업 관련된 곡물, 뭐 사료, 뭐 비료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시장을 완전히 주도를 하고 있는 장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드 같은 기업도 사실 이제 비료에 들어가는 어떤 원재료 이제 기업이죠. 이런 기업은 사실 시총도 1조 원 규모고 기관들의 어떤 매수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지금 이렇게 또 이어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탄탄하게 또 올라가는 그런 관련된 기업들은 추세적인 상승을 지금 내고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농업 관련된 기업들 뭐 사실 뭐 최근에 이제 강세를 띠는 어떤 종목들 보시면 사조 동아원은 이제 이틀 연속 거래가 엄청 터졌네요. 어제 상한가 이어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강한 어떤 흐름을 좀 내어줬고 뭐 아시아 종묘라든지 뭐 대하젠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좀 상승세를 띠는 곰표로 이제 유명한 기업이기도 하죠. 이런 기업들 지금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사료, 뭐 곡물, 뭐 비료, 뭐 육가공부터 해가지고 이제 비철금속 쪽 뭐 여러 가지 계속 이제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의 수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수혜 어떤 실질적인 수혜죠. 그런 종목군 쪽으로 단기 수급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가 반복이 되고 있다. 거기에 기반한 투자 이어드가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는 게 지금 단기 수익을 올리는데 굉장히 좀 유리한 국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반도체 종목이 일제히 강세를 띄었던 이유가 삼성중공, 이제 삼성그룹 계열사가 1,900억 규모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마감공사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장비 드릴 때가 됐구나는 시장 심리가 발동한 거죠. 결국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본격적으로 좀 모멘텀을 부는 설비 투자의 어떤 모멘텀을 불리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뭐 원익 IPS가 10.7%, 뭐 삼성전자에 가장 특화된 이제 반도체 장비사죠. 이런 기업들 오늘 완전히 수급이 쏠렸어요. 기관 외국인들 보시면 50만 주, 40만 주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제 순매수를 이제 바탕으로 강세를 좀 보였고, 유진테크 6%, 그리고 이제 PSK 5%, 아이고, PSK 이제 5.5%, 거의 이제 신고가 영역에 들어왔네요. 테스도 이제 5%대 상승, 해성 DS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나네요. 자동차 반도체 탑픽이죠. 원익 머티리얼즈도 3% 강세 소재주죠. 테스나 LOT 베큐um, 이런 반도체 전반적인 기업들이 다 이제 오늘 강한 어떤 기조의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사실 뭐 상승 추세 내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시장 대비 강한 기업들이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좋은 관심이 좀 필요한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쪽 이제 어제 좀 제가 자세하게 좀 짚어드렸죠. 양극재 가격을 이제 그렇게 올릴 수 있다는 거는 주도권이 소재 업체에게 있다는 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2.7% 강세, LNF도 4.8% 강세. 사실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의 어떤 관점을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보 좀 뚫으려는 어떤 기세로 가는 것 같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보합 정도, 코스모 신소재 7% 강세로 기세가 엄청 강합니다. 실적이 나오는 이제 성장주기 때문에 수급 기반도 그냥 몰아치듯이 지금 붙는 형태가 되고 있죠. 코스모 신소재 기관이 그냥 땡기는 어떤 수급이 엄청나네요. 나노 신소재 역시나 이제 5.5%, 최근 기관의 수급이 계속 붙고 있고, 한솔 케미칼도 5.9% 상승을 내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강보합이지만 이제 강세를 좀 보이는 흐름. 일진 머티리얼즈, SKC, 동박 업체들도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2차전지 쪽 셀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에 좀 포커스 두는 게 제가 볼 땐 좀 유리한 투자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대형주들은 좀 외국인 수급이 강력히 들어와야 보다 더 이제 시세가 탄력이 붙을 텐데, 어쨌든 오늘 대형주들이 그래도 플러스를 내긴 했지만 중형주 단의 기업, 소형주 단의 기업보다는 약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 정도, SK하이닉스가 3% 정도 플러스를 좀 내는 흐름이었고, 나머지는 한 1%대, 모처럼 셀트론이 2.5% 강세를 좀 보였네요. 조선주, 현대중공업이 오늘 이제 수주 소식을 이제 냈죠. 7%대 강세. 역시나 이제 수주를 지금 잭팟 터트리는 돌아가면서 지금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돌아가면서 이제 내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의 이런 파동 상황은 이 조선업체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지금 국면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주 단에서는 조선주를 보는 게 필요하고, 소형주 단에서는 인플레 기반한 아까 이제 뭐 곡물, 뭐 유가공, 뭐 비철금속 이런 쪽이 이제 수혜를 보는 그런 흐름이 되겠죠. HMM도 4.3% 강세를 보였고, 이 정도 보시면 고려아연도 이제 꾸준하게 2.9% 강세로 상승 추세를 내는 형태.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정유, 호황이 힘입은, 정제마진 개선에 힘입은 강세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도 2%대. 오늘 바이오 쪽으로도 엄청 강하진 않았지만 2% 뭐 3%대 강세를 내는 흐름들이 좀 전개됐고, 어쨌든 오늘은 뭐 성장주들이 모처럼 강세를 보이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 차트 볼게요. 코스피 차트 옆으로 이제 박스권 돌리는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조금 강세로 빵 튀기보다는 왔다 갔다 시키는 그런 흐름들. 올 FMC까지는 일단은 이런 박스권 흐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형주가 보시면 중장기평을 뚫어냈죠. 확실하게 소형주 중심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형주가 0.7% 강세, 대형주도 오늘 0.9% 강세, 소형주가 역시나 가장 강한 어떤 추이를 내고 있죠. 그래서 소형주의 어떤 장세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 보면 명확한 것 같아요. 코스피 쪽에 지금 이제 SK 이노베이션,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제 자원개발 쪽인데, 와, 오늘 7%나 급등했네요. 저선주들 나란히 이제 포진돼 있죠.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한국, 조선해양, 뭐 남해역 같은 이제 비료주들도 수급이 같이 붙었고, 한국화본 조선 쪽이죠. 그리고 현대제철, 동국제약과 같은 또 이제 철강, 금속 쪽으로도 수급 붙으면서 최근에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코스닥 넘어가면 2차전지 반도체가 이제 주류입니다. 오늘. 그래서 LNF 원이 가입해서 테스나, BH, 동성화이텍은 이제 LNG선에 이제 들어가는 물품을 또 공급하는, 부품을 공급하는 이제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오늘 수급과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었다. 완벽하게 지금 시장의 어떤 색깔은 뚜렷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기반한 투자자들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면서 이제 종목은 이 정도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모처럼 오늘 그 바이오 쪽에 이제 호재가 나왔네요. 장 끝나고 나온 소식인데요. GC셀, 이제 예전에 녹십자 랩셀이죠. 이 회사가 미국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생산 기업을 뭐 인수 타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녹십자 홀딩스랑 같이 900억에 인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가장 트렌디한 분야에서 이제 글로벌 확장을 하는 그런 이슈가 나온 거죠. 그래서 900억이면 작지 않은 규모고, 지분을 100%다 이제 매수를 했네요. 바이오 인센트릭, 이제 피합, 이제 인수 법인이 어떤 회사냐면 뉴저지 혁신연구소의 자회사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 공정 개발과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뉴저지 소재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인증 CGMP 시설에서 자가 및 동종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바이럴 벡터 등을 위탁 생산하고 있다 해서 지금 가장 각광받는 분야 모달리티 어떤 바이오 섹터에 또 생산품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장을 확보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임상이 좀 추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확보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회사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북미에 추가로 시설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분야는 사실 앞으로 엄청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전기차 섹터랑 비슷해요. 전기차 2차전지 소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 부족 사태잖아요. 앞으로 이제 뭐 수년간. 그런 건 비슷하기 때문에 누가 캐파를 늘려가지고 레퍼런스를 먼저 많이 쌓느냐가 이 점유율 싸움의 이제 승자의 어떤 공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국 바이오의 뭐 전 세계 바이오의 최대 시장에서 이렇게 인수한 거는 상당히 좋은 어떤 소식이고, 최근에 이제 지노맨 컴퍼니도 이제 그런 소식을 냈었죠. 그런 기업들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언론사 이제 어제 나온 내용이기도 한데요. 아까 이제 미국의 이제 곡물, 비료, 뭐 농기계 관련 기업들 제가 이제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는 거를 차트를 좀 보여드렸죠. 그 기업들입니다. 지금 전 세계 곡물값 상승이 계속되기 때문에 제품 가격 올리고 관련된 비료, 사료, 농기계까지 뭐 밸류체인 전반 자체가 지금 신고가를 계속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현상만이 아닌 거죠. 글로벌 현상은 훨씬 더 시세의 어떤 강도가 셀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관련 기업들도.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어떤 신고가 행진을 계속 좀 트래킹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국내 투자 전략을 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보여드리면 소맥 가격 뭐 계속 폭등하는 거 보셨죠? 옥수수 막 신고가 내고, 이 흐름이 이제 쉽게 안 꺼지는 모습이 되고 있고, 제가 볼 때 한풀 꺾이는 게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뭔가 조금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시나리오를 갖고 있긴 합니다. 계속 체크하면서 어쨌든 이쪽에 대한 인플레 관련된 시세, 단기 시세의 어떤 흐름들을 잘 추적한다면 저는 좋은 이제 수익 어떤 기회들을 계속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물가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껑충 뛰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 공포 자체가 지금 세계 전방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어쨌든 지금 제가 좀 특이하게 중국의 어떤 통계치를 볼 때 다른 뭐 채소라든지 달걀, 뭐 과일 이런 어떤 다른 물품에서는 높은 이때 물가 상승률을 지금 내고 있는데, 이 돼지고기만 유독 41%라는 희한한 글로벌 어떤 시황하고 상반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파고들며 분석하고 있는데, 사료 가격이 많이 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돼지를 미리 이제 도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수 있겠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가격이 폭락했다는 그런 분석 내용들도 있는데, 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이제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그 원자재 대란부터 시작돼가지고 식료품 가격까지 뛰고 있는 이런 인플레 공포 상황은 전 세계가 지금 공통적인 어떤 현상이고, 이게 쉽게 꺾이지 않는 흐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시장 매크로 측면에서는 좀 악재일 수 있지만, 어떤 개별 종목 단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투자 아이디어의 또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좀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간략하게 이제 시장 정리 또 이슈 체크를 해봤는데요. 시장의 흐름이 이제 종목별 흐름이 굉장히 좀 빠르게 돌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어제 좀 말씀드린 게 여건이 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신 분들에게는 또 좋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래도 유망한 기업들 들고 계신다면 그렇게 흔들릴 필요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처한 어떤 환경에 따라서 또 맞춤형으로 이제 전략들을 세워나가고 이제 실행하는 거니까,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곳에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곳에서 유망한 기업들에 대한 또 때가 오는 그런 것들은 또 한 곳에서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차분히 또 좋은 종목들 들고 계시면 때를 기다리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보십시오. 뭐 반도체 뭐 좋은 거 알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또 때가 오니까 또 움직이는 어떤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죠. 네, 하여튼 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열심히 또 학습하고 스터디해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